1992년도에 네팔에 처음 왔었댔는데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1960년대를 이렇게 어릴 시절을 기억을 하는데 내 기억한 한국 사회보다는 훨씬 이렇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로에 가득 찬 시끄러운 경적 소리, 제 기능을 잃어버린 채 깜빡이기만 하는 신호등, 낡아 빠진 버스와 손님들을 불러 모으느라 바쁜 소녀, 여기저기 복잡하게 엉켜있는 전기선들,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리의 아이들. 우리에겐 그저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나라, 여기는 네팔입니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중앙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중국, 동서남으로는 인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1인당 GDP 167위의 극빈국에 속하지만 관광자원이 풍부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2008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 체제가 들어선 네팔. 국민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이 나라에선 힌두교 사원이나 조각들을 시내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원을 찾아 촛불을 들고 신에게 소망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네팔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기는 네팔 최대의 힌두 사원 파슈파티나트. 사원 곳곳엔 사두들이 가득하고 힌두교의 장례 문화에 따라 사람들은 이곳의 화장터에서 그들의 가족 혹은 친구였을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힌두교를 믿는 그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듯 인간 역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애로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이 신성한 바그마티강 한편에선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유해 갑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네팔. 이곳에서 우리는 17년 동안 외과의사로서 살아온 양승봉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네팔의 파탄병원. 어딘가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네팔의 한국인 의사 양승봉 선생님입니다. 그가 갑자기 이곳을 찾은 이유는 한국인 등산객 한 명이 응급환자로 실려왔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를 트레킹하던 환자는 절벽에서 떨어져 발을 크게 다친 상태. 선생님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환자의 발은 동상이 심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손댈 수 없고 그냥 저기 선생님 오셨거든요? 네. 저기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은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조금 컨트롤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그 응급 수술을 좀 해주는 것이 다리를 좀 더 빨리 회복하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런 경우는 오히려 직접 해주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와서 수술해 주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양승봉 선생님의 집도화에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비록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외과 의사가 부족한 네팔이기에 이러한 응급 환자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네팔 외과 의사로서 행한 그의 마지막 수술이었습니다.
한 달 전 카트만두 거리에 비가 쏟아졌던 어느 날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가 서보다. 차 팔아야 되는데. 양승봉 선생님의 차가 갑자기 고장나 멈춰버린 것입니다. 원래 바트마로 걔라 원래 처음 알았겠고 쳐. 당장 내일부터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데 차가 또 말썽이니 한숨만 절로 납니다. 야 이거 내일 차 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네팔에선 이렇게 차가 갑자기 고장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수 없이 오늘은 집으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잠시 시간을 내어 시장에 들른 선생님. 자주 이렇게 직접 장을 보는 듯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팔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이 처음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도 어렵고 전기도 어렵고 가스 구하기도 어렵고 또 먹는 것도 다르고 사회 전반적인 그런 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와서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을 무렵 거실에서 혼자 조용히 과일을 깎는 양승봉 선생님. 예전 같았으면 아내와 단둘이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현재 가족들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선생님도 뒤따라서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자꾸 일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쉽사리 네팔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딘가로 바삐 움직이는 선생님. 찾아가지고 내일 이제 그 우리가 메디컬 캠프 하는데 그 필요한 그 제너레이터도 구하고 뭐 전공도 구하고 이발도 하고 그래요. 의료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은 이곳저곳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아부코. 의료 캠프는 한국에서 온 의사들과 네팔에 있는 한국 의사들이 팀을 이루어 네팔의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무료로 의료 봉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고장났던 차를 찾기 위해 카센터에 들른 선생님. क्र्याङ्किङ हुँदाखेरि स्पार्किङको लागि चाहिने भोल्टेज चाहिँ यसले कम्ती गर्छ। इनिसियल कोइलबाट आएको 항상 말썽을 부리던 차였지만 새 것처럼 말끔하게 변한 모습을 보니 선생님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완전히 뭐 새 차 뽑아가는 것 같네. 차는 고쳐졌으니 이제 의료 캠프 준비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선생님은 우선 발전기를 사기 위해 전기상에 들렸습니다. 의료 캠프를 가는 곳은 전기 사정이 좋지 못한 시골 지역이라 원활한 진찰과 수술을 위해 발전기는 필수라고 합니다. 수술하다가 그 전기가 이렇게 꺼지고 나면은 사람이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다시 전원 그러니까 발전기를 시작을 해야 들어오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간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수술하다가 다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는 그 랜턴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랬댔는데. 다음으로 향한 곳은 파탄 병원. 카트만두 각각에 있는 파탄시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양승봉 선생님이 최근까지 근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는 그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버스로 한 11시간 걸리는 탄센 선교병원에서 4년간 일을 했고, 파탄병원에 근무한 거는 2000년부터 근무해서 2009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파탄병원은 네팔의 세브란스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 나라에서 왕궁을 하나 내줘가지고 왕궁에서 병원을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 55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탄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파탄 병원에서의 근무는 이제 그만뒀지만 오늘은 의료 캠프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거 마다 차요. 올리잖아요. 의료시설이 낙후된 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선 많은 의료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코리아 바타 자이네콜로지스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 가지 장비와 약 등을 구하기 위해 병원 이곳저곳을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가 찾아가는 곳마다 병원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약사를 한 명 데려가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우리가 이게 네팔 사람들이 약 받는 시스템이 한국 사람들 받는 시스템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약사를 한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약을 주는데 처방해서 약을 주는데 굉장히 편리해서 그래서 한 사람 지금 초청해서 가려고. 파탄 병원에서의 볼일이 끝나고 잠시 시간을 내어 어디론가 향하는 선생님. 그가 찾은 곳은 병원 근처의 이발소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를 때마다 매번 이곳만을 찾는다고 합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이발사는 항상 자르던 대로 익숙하게 가위질을 해나갑니다. 단정해진 머리만큼이나 바쁜 일정을 앞둔 그의 마음도 한결 정갈해진 듯 보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왠지 오늘따라 하늘이 맑아 보입니다. 오후에 밝은 햇살을 받으며 그는 좁은 골목길 사이를 즐거운 듯이 걸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간 양승봉 선생님. 며칠째 내렸던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과 함께 카트만두에서는 보기 힘든 히말라야 산맥이 오랜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선생님. 오늘은 의료 캠프를 하러 떠나는 날이라 아침부터 챙겨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한편 동네 골목길에선 네팔 아이들이 길을 막고 섰습니다. 마침 오늘은 힌두교의 제일 신인 시바신의 축제날이라고 합니다. 이날만 되면 꼬마 아이들은 모든 길을 막고 동전으로 통행료를 받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한데 모여 장난스럽게 축제를 즐기는 네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의료 캠프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 준비를 마치기 위해 다시 한번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의료 도구들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그는 또다시 이곳저곳을 바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큰 비닐 자루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워낙 크고 작은 짐들이 많은 탓에 그것들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식구들의 작은 도움들이 의료 캠프를 준비하는 그에겐 큰 의지가 됩니다. 자, 단내밭. 웰컴. 어제 방문했던 약국을 다시 찾은 양승봉 선생님. 오이나. 그곳에서 선생님은 파탄 병원의 약사인 삽을 만났습니다. 캐삽은 의료 캠프 기간 동안 현지 약사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캐삽과 함께 수레를 끌고 가는 양승봉 선생님.
수레에는 의료 캠프에서 환자들에게 나누어줄 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품을 챙기는 것부터 짐을 싣는 것까지 하나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 파마시 했다. 키삽과 일꾼들이 여러 가지 짐들을 트럭에 실는 가운데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는 의료팀을 위해 30여 개나 되는 침낭을 손수 챙깁니다. 이곳은 파탄 시내의 또 다른 병원. 그 앞에서 조그만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막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장난치는 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잠깐의 소동이 끝나고 선생님은 옛 병원 동료인 마니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원장으로 선생님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입니다. अनि यसमा अर्को एउटा प्रब्लम हेर्नुहोस् न एउटा व्हिल चाहिँ छैन कि यहाँ छैन अनि यो 수술용 침대가 필요한 선생님에게 마니스는 흔쾌히 침대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छुट्टै राखेर फेरि छुट्टै ल्याउनु पनि है 준비한 물품과 도구들은 쓰던 것, 허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조차도 네팔에서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짐이 실리고 의료 캠프 준비에 바빴던 오전 일정이 끝나갑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도 준비해야 되고 전공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 같은 것도 또 병원에 가서 빌려와야 되고 수술할 때 필요한 모든 장비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풀로 이렇게 뛰어야 준비가 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날 오후 모든 준비를 마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는 의료팀을 맞이하러 카트만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예, 가시죠.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사람들을 맞이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무척 반가워 보입니다. 그래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환자들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이거 세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져온 무거운 의료기구들이 하나둘 버스에 실리고 이제 의료 캠프가 열릴 바라비스를 향해 출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 네팔 카트만두에 지금 비행기 내려가지고 그 티베트 국경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국경에서 한 20km 정도 될까? 네, 그래서 그 마을로 치면은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티베트 국경에 제일 가까운. 거기 우리가 가는 곳은 교통의 요충지긴 하지만 환자들은 그 인근 주변에서 많이 몰려드니까 상당히 좀 오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비스로 가는 길, 창밖으로 네팔의 이국적인 풍경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네팔이 아직 이제 많이 가난하고 또 병원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수술 받으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당장 죽지 않으니까 그냥 병을 그냥 좀 불편한 채로 좀 살고
또 병원에 오려면 돈이 드니까 그냥 버티는 그런 셈이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마 평생 병원에 오지 않은 그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소 앞을 지나는 계곡 물소리가 상쾌한 아침. 양승봉 선생님의 밝은 미소와 함께 의료 캠프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어저께 옷 그대로 탔거든요. 네, 여기는 그대로 탄 것 같습니다. 빠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숙소를 떠난 버스가 좁은 비탈길을 따라서 30여 분을 달린 끝에 드디어 의료 캠프가 열리는 바라비스의 모습이 일행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승봉 선생님의 입에선 유쾌한 휘파람 소리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마을에서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그 지역에 하나뿐인 학교를 휴교하면서까지 장소를 마련해주고 이 학교 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배 같은데요? 아이고, 배 같은데도 안 보이네. 좀 내려가지고 아니면 여기 뭐 조금 물을 약해서 안 되겠네. 수술을 하기에 조명은 괜찮은지 침대는 제대로 놓여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선생님. 저거는 그냥 환자 이동용 트롤리인데 저건 좀 푹 꺼져가지고 환자 수술하기는 좀 어려워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항문 검사나 이런 거 할 때 쓰려고 이쪽으로 좀 해놨어요. 그래도 여기 뭐 거술한 시설이지만 별별 수술 다 합니다. 비록 허름하고 푹 꺼진 침대이지만 이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신경 써야 할 곳은 수술실뿐만은 아닙니다. 외과는 물론 다른 진료실 곳곳을 찾아다니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릴 수 있어요. 날 거긴 하네요. 제가 할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전기공을 찾아가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후 무렵 학교 앞에 좁은 길목이 꽉 차도록 이미 환자들이 줄지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환자의 접수로 마침내 의료 캠프가 시작되고 뒤를 이어 하나둘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편 외과에선 전구를 적당한 위치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탓에 세세한 부분까지 많은 손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도 시간도 여유 있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막 그냥 준비하면서 막 시작을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좀 오전에 시간을 좀 띄우고 준비하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뭐 환자 얼마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약국에서 잡아놓은 봤습니다. 곧이어 외과의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제법 크네요. 라이프만 가능성이 많네, 그죠? 네. 지방종은 피부 아래에 지방 덩어리가 생기는 병입니다. 수술을 위해 선생님은 직접 환자의 머리를 깎아줍니다. 드디어 양승봉 선생님의 첫 번째 수술이 시작됩니다. 지방종과 같은 병은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캠프에 그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방종이 생겼는데 이게 통증도 없이 서서히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긴 지가 한 1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다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다 부분 마취해가지고 그냥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학교 바깥은 여전히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외진 마을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선생님은 발전기까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라야 따라 잘라오네. 여기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일단은 이 전기를 우리 공급하는 전기를 쓰고 발전기는 이제 전기가 끊길 때 사용하자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낭 수종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사기로 액체를 뽑아내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네팔에선 이런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같으면 뭐 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니까 금방금방 또 비용이 크게 들이지 않고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당장 죽는 병이 아니니까 조금 더 불편해지더라도 참을만 하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죠.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다시 의료 캠프로 향하는 양승봉 선생님.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듯합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오전부터 의료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라비스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아침 9시 의료 캠프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진료실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환자들은 접수를 한 뒤 증상에 따라 각각의 과로 분류됩니다. 내과에선 자원봉사 학생들의 통역을 받으면서 진료가 한창이고, 치과에서도 학생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보조하며 충치를 치료합니다. 한방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하고, 헤어밴드 해줘야 되죠. 야외에선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한편 외과 환자들 속에 둘러싸여 정신없어 보이는 양승봉 선생님. 네팔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역 없이도 능숙하게 진료를 봅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귀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쪽이 다 날아갔어요. 염증으로 인해 귀의 대부분이 썩어 일부분만 남은 상태. 처음엔 작은 염증이었지만 이름 모를 약초를 바르며 그대로 방치한 탓에 병을 키워버렸습니다. 고통을 참느라 할머니의 두 눈가엔 눈물이 맺힙니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다음 환자의 진료가 이어집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유난히 무거워 보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 이곳에선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선생님은 환자를 그냥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해서일까? 환자를 마주보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려는 선생님. 그는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안타까운 듯 환자 주변을 서성이기만 합니다. 조금 더 수술실 장비를 좀 구비해 와가지고 수술을 해주면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또 그것도 또 준비해서 가는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도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만한 수고를 사람들이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혹여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 선생님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हमने एक चीज बात पा हामी तपाईको निम्ति उचित व्यवस्था मिलाउने छौँ धन्यवाद 오늘의 마지막 환자가 왔습니다. 그의 겨드랑이에는 지방종이 이미 크게 자라버린 상태라 선생님은 당장 수술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종의 크기가 너무 커서 수술은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인프전 같아, 인프전. 근데 이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술로 인해 환자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길었던 수술이 끝나고 커다란 지방 덩어리가 비로소 떼어졌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큰 지방종을 갖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양승봉 선생님은 진료를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버스 안. 지금 뜨거워? 아니야 괜찮아. 버스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물이 갑자기 팍 터졌어요. 찬물을 좀 대주라. 안에서? 앞에서? 여기서 팍 터졌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겠네. 지금 외견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네, 근데 스텝 손이 더. 얘 손만 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차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뜨거운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진아 씨는 얼굴에 얼굴에 물이 튀었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하고 있던 캐삽이라는 네팔인 박사가 그걸 바로 보고 뛰어가서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손을 조금 데이고 차는 지금 먼저 보내고 저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소 위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모두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과 티벳 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바라비스. 그곳에 또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빨래를 넣는 아낙네들, 분주하게 집을 짓는 사내들, 그리고 채소를 옮기는 사람들에게서 마을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마을 한편에선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결혼식을 위한 행진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학교에선 힘찬 발전기 소리와 함께 마지막 의료 캠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환자들이 모인 가운데 치과에선 한 아이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는 건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나 봅니다. 반대로 의료 캠프의 작은 극장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만화 영화를 보는 아이들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외진에 힘쓰고 있는 양승봉 선생님. 그가 이제 네팔에 있을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의료 캠프가 그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뭐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시 오라고 요청했을 때 제가 대답한 말이 한 2년 뒤에 다시 올 거다. 뭐 꼭 2년은 아니라도 뒤에 또 올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진료가 끝날 즈음 학교 전체엔 노랫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 캠프 팀을 위해 마을 아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항상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겉에서 보면서 존경이 갑니다. 좀 닮아가고 싶고 다시 한번 네팔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실 거니까 그 2년 공백기가 그렇게 헛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네팔 입장에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힘찬 노랫소리가 그간 지쳤던 몸을 달래주는 듯 선생님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밤이 깊도록 남은 약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손수 나누어주는 양승봉 선생님. 그의 따뜻한 손길에 네팔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3일간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갑니다. 이렇게 메디컬 캠프가 끝나가면서 일이 이번에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이제는 파라비스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양승봉 선생님도 카트만두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왔던 의료 캠프를 통해 네팔과 첫 인연을 맺은 양승봉 선생님. 그는 어떤 꿈을 갖고 이곳에 왔던 걸까요? 저는 뭐 그 꿈이라는 게 뭐 큰 무슨 일을 계획하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네팔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제가 외과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의료 캠프를 마치고 네팔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던 중 선생님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노력해왔던 네팔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한국국제협력단이 코이카가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의료비로 선생님은 네팔에 온 코이카 조사단과 함께 여러 기관과 병원을 방문하며 조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좀 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코이카에서 그러니까 해외 의료보험 사업을 그 하나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네팔이 첫 그 시범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2010년 2월 달에 그 사전 조사단 그 팀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사를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네팔을 떠나려는 그를 붙잡아 두려는 듯 그의 앞에 또다시 바쁜 일정들이 놓여졌습니다. 우선 네팔에서 시범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곳을 방문해 그 지역의 실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네팔 곳곳을 차로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동안의 이동이 피곤할 만도 한데 언제나 그렇듯 그의 걸음걸이는 힘차기만 합니다.
코이카의 방문 기간은 제한돼 있고 둘러봐야 할 곳은 많다 보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큰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네팔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그는 예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환자들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그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추고 또 치료를 못 받고 또 치료를 또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치료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네팔에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쭉 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주 의료보험을 생각하기 전에 훨씬 전에 부산에서 그 청십자 의료보험을 시작하셨던 장기리아 선생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네팔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HDSC, WHO, GTG, MOH 등 네팔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들을 방문하며 조사단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네팔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실현시키는 것이 네팔에서 가지는 그의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The act was revised. My sisters and brothers could be benefited from the. 이게 뭐 내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건 좀 과한 일이라 생각되고 이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일을 또 이렇게 도울 수가 있고 또 제가 꼭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게 하고 또 저는 또 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니까 뭐 아쉽게 생각하거나 아깝게 생각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이카 조사단이 떠나고 며칠 뒤 이제는 정말 네팔을 떠날 시간이 된 것일까요? 오늘은 그가 바쁜 일정 때문에 미뤄뒀던 일을 하면서 네팔에서의 생활을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몇 년간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팔기 위해 카트만두 시내 이곳저곳에 광고지를 붙이러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주 말썽을 부리던 자동차이긴 했지만 선생님의 발이 되어 많은 일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그 자동차와도 헤어져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윽고 벽보에는 마지막 광고지가 붙여집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은 파탄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선생님이 수술실 안으로 향합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수술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기증했던 의료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들른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수술실을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 외과 식구들도 만나고 이번에 제가 들어올 때 이제 복강경 세트를 기증을 했댔는데 그게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걸 정말 고장이 났는지 그런 것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인도 하고. 복강경 세트 점검이 끝난 후 그는 4년 동안 근무했던 파탄병원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정든 동료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선생님.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곳은 선생님의 개인 사물함이 있는 곳. 파탄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 쓰던 물건들이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챙겨 넣습니다. 뭐 그렇게 뭐 감정이 많이 실려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2년 반 길게 있다가 다시 올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시 와주기를 또 이렇게 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예. 병원을 떠나기 전 만나야 할 사람이 아직 한 명 남아 있습니다. Busan area or At this time, so I will be working and then living in Seoul. as a surgeon? I will work as a surgeon. Not else. 현 파탄 의대 총장인 알주는 선생님과는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며 친해진 사이입니다. Private hospital. He's a very nice man. Very warm, very gentle, very compassionate, and he is very caring kind of a doctor. The decision that he took to stay in Korea must have been done after a lot of, taking many things into consideration. So we completely understand and we respect his decision. But if you are asking me if we missed him, and the answer is yes, we did miss him. 그날 밤 파탄 병원의 외과 식구들이 양승봉 선생님을 위해 간단한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못다한 이야기를 모두 나누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이기에 그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즐거워 보입니다. 또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많이 좀 사랑해주고 좋아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있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또 떠나게 돼서 미안한 마음들이 또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제가 꼭 돌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또 희망사항들을 또 보게 되니까 저로서도 다시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로 소란스러운 이른 아침. 한국으로 보낼 소포 위에 양승봉이란 세 글자가 하나둘 붙여지는 것을 보니 그가 네팔을 떠나는 날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뭐 잠깐 현장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국에 있는 기간이 또 저희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또 꼭 필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 기여를 향후 한 적어도 한 10년 정도 더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쉬워하거나 뭐 슬프거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유난히 선명하고 붉었던 그날 저녁. 뜻밖에도 친구들이 양승봉 선생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이야기에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어 집까지 방문한 모양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래서일까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끝이 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들 같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좋은 친구가 되고 같이 일도 하고 놀고 이러는 것이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서 그 사람들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저도 조금은 아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मेरो विचारमा मेरो व्यक्तिगत रूपमा मैले भन्नुपर्दाखेरि डाक्टर यङ एउटा असल साथीको रूपमा मैले पाएको छु
उहाँ एकदम एउटा मिल्ने साथी हुनुहुन्छ उहाँ ठुलो मान्छे सानो मान्छे उहाँले छुट्याउनुहुन्न त्यसकारण मैले उहाँलाई एउटा साथीको रूपमा हेर्छु डाक्टर यङको याद धेरै आउँछ है विशेष गरेर उहाँसँग बाइबल स्टडीको समयमा बिताएका समयहरूको याद धेरै आउँछ अनि एउटा साथी चाहिँ टाढा भएको जस्तो मलाई लाग्छ यो बेलामा 우리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뭐 제2의 고향이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땅인데 네팔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제2의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धन्यवाद